손면한 박사의 뇌정신건강.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시고 코엔대학교 본교 부총장이신 손면한 박사님과 손면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뇌변연계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 저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고등학생들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뇌변연계에서 감정을 담당하고 그리고 정신력의 근원이 이곳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억력도 이곳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변연계는요, 중요한 부분이 해마라고 부분하고 편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 편도가 많이 고장이 난다든가 그러면은 우리 정서 장애가 정신 장애로 다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또 우리가 이 편도라고 하는 부분이 고장이 나버리면요, 싫고 좋고 하는 것을 다 구별해야 하는데 그걸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원숭이가 내게 다가와도 그냥 그걸 못 느끼고 원숭이를 안아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의 건강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좋아하는 이성이나 싫어하는 이성을 판단하는 일도 다 이게 편도가 하는데 이렇게 변연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가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정서 공포, 공포센터라고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희노애락 이런 것들 담당하는 이 편도가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이거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아이에게 이제 엄마에게 충격이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스트레스가 결국 아이에게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벌써 좋고 싫음을 다 깨달은 것은 정서를 갖다가 느끼는 거는 편도가 이미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발달이 75%는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다 발달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정서적인 건강, 어머니가 다 아이에게 그 정서를 안정시켜주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면 이제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 이 대뇌 변연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뇌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뇌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뇌간은 뇌제 뒤쪽 아래쪽에 있고요. 이 뇌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그 생명의 파수꾼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동물이나 사람이나 호흡을 하고 혈액 순환을 하고 또 땀을 흘리고 이것은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능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기능을 뇌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간을 가리켜서 생명의 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자고요. 그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이 뭐냐? 그 히브리어는 네펫인데요. 바로 뇌간을 보존하라 그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생명이 뇌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뇌 자체를 우리 성경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은 옛날에는 심장이 멈췄을 때 우리가 심정지라고 그러잖아요. 심정지에서 사망을 진단을 그렇게 내렸는데 요즘 와서는 뇌가 이제 멈췄을 때 사망 진단이 내려지거든요. 뇌사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뇌사가 바로 뇌간입니다. 뇌간의 기능이 정지된 걸 뇌사라고 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의식불명 환자들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이제 의식불명이니까 못 들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항상 그 사랑의 언어를 쓰신 게 더 좋다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쉬는 시간이든 뭐 자는 시간이든 심장이 멈추진 않잖아요. 24시간. 그래서 그것처럼 뇌간도 멈추진 않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움직이는 것이 뇌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뇌간은 바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뇌간의 구조는 그래서 비슷한 이유는 왜 그러냐?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혈액이 순환돼야 되잖아요. 땀을 흘려야 되죠. 이런 모든 기능을 뇌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생명 유지 기능을 뇌에서는 뇌간이 담당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끊어졌을 때 이제 뇌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뇌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뇌간은요, 이제 그 우리가 연수라든가 뇌교라든가 중뇌라든가 시상가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잠자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뇌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있잖아요. 네. 뇌간이 의식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밤에는 우리가 멜라토닌 호르몬 때문에 잠을 자거든요. 쉽게 말하자면은 부교감 신경이 움직여져 가지고 밤에는 우리 생명을 성장시키고 또 유지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예, 그래서 편안하게 하고 하는 그런 운동의 역할이 바로 이제 부교감 신경이거든요. 저녁이 되면 이제 부교감 신경이 움직여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잠을 자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아침이 딱 되잖아요. 아침이 될 때는 각종 우리가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 코티솔이라든가 도파민 또 신경전달 물질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 분비가 여기서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요. 그래서 아침이 됐을 때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되도록 하는 부위가 어디냐? 뇌간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뭐 기도를 한다든가 그럴 때 통성 기도가 뇌간을 깨우는 건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박수를 친다든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운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뇌간을 깨워주는 거죠. 어릴 때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학교 가기 전에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꾸벅꾸벅 절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뇌간이 깨어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지금 그 애는 아침에 지금 의식 세계로 돼야 되는데 네. 아직도 수면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라는 게 좀 있잖아요. 일반 네. 사람들하고 좀 달리. 그러면 새벽 기도를 언제 해야 좋냐? 이제 이런 말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뇌에 대한 우리 실적인 리듬을 잘 알면은 그 시간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우리가 이제 방송을 듣고 함부로 이제 얘기하면은 새벽기도 또 시간을 갖다가 제가 이제 실제 세미나 가면은 그런 얘기를 예. 정면에서 못 하고 뒤에서 얘기한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이게 꼭 주의할 것은 우리가 수면에서 꼭 알아야 될 거는 아침에 깨어나는 시간이 똑같아야 되는 것이 더 좋고요. 잠자는 시간보다. 우리가 어른 같으면 한 7시간 잠자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깨어나는 시간이 내가 7시다, 6시다 우리가 설정을 해놨으면 항상 그 시간을 지킨 것이 더 유용하고 네. 아침에 깨어났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오히려 잠이 아주 덜 깼으면은 새벽 기도가 잘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죠. 네. 그럼 의식적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냐? 잠자로 다시 들어간다. 그분은 지금 수면 시간이 조절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더 일찍 주무셔야 그렇죠. 되겠군요. 오케이. 예. 바로 그거예요. 그건 예. 수면은 자기가 조절하는 거지 제가 방송에서 몇 시부터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 성인은 한 7시간 정도 되는데요. 실제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일과를 진행하는데 좀 피곤을 느낀다, 수면이 온다 그러면은 수면 시간이 지금 자기에게는 짧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잠자는 시간을 본인이 조절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새벽 기도 와서 다시 잠이 잔다는 것은 우리 생체 리듬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해로운 거예요. 네. 이제 아침이 되면은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이라든가 코티솔이라든가 각종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뇌가 각성이 됐다고 얘기해요. 교감신경이 지금 움직여지고 뇌가 각성이 얘기했다고 여겨지는데 아침에 지금 깨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잠자러 들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은 부교감신경이 움직여진 거거든요. 네. 생체 리듬을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에도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그래서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자기가 새벽기도를 설정된 새벽기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대에 일어나서 아침에서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생체 리듬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체 리듬이 다 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본인의 수면 시간은 본인이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시는 분은 반드시 10시 전에 주무셔야 되겠어요. 그런 게 좋습니다. 수면 시간을 보장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요. 예. 내가 잠자는 시간이 어떤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한다면 잠자는 시간 보통 우리가 자기 낮의 체온이 가장 그 높은 시간대가 예를 들면 이제 2시였다. 네. 체온이 그러면 역으로 새벽 2시가 자기 몸이 가장 차지는 시간입니다. 네. 그때 깊은 잠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실제는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서 4시간을 보태면 깨어난 시간이고 그 2시에서 마이너스로 4시간을 하면 잠자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그렇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꼭 하나 드리고 네. 싶은 말이 있는데 이렇게 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새로운 용어가 나오잖아요. 네.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쓰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위험하니까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네. 손매남 이름을 치시면 오늘의 방송 나온 것들이 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손매남 목사님의 성함 손매남 이렇게 예. 치시면 예. 오늘 방송을 그쪽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시고 코엔대학교 본교 부총장이신 손매남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